북한 비핵화 파기 위협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북한 관련 뉴스도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네, 북한 관련 뉴스가 또 나왔다고요? 예, 지금 뭐 북한이 이런 거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자기들 그 비핵화 약속 뭐 미국하고 합의한 거 이걸 아예 뭐 얼마든지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이게 위협하는 발언을 네. 했는데 이 북한이 미국한테 이 연말까지 지난해 연말 시한 지키지 않았다. 네. 자기들이 제시한 그때 네. 그거 비난을 하면서 네. 더 이상 자기들도 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여기에 얽매이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군축회의가 열렸는데 네. 여기에 북한 대표부에서 나온 주용철이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 포기할 때까지 자기들도 전략 무기를 개발을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주장하는 뭐 밝은 미래 이런 거에 희망 걸지 않고 있고 미국의 제재 해제도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이제 뭐 이거 어제 막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을 무시하고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더 이상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단 약속 이런 거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가 뭐라 그랬냐면 비핵화 협상 진전 위해서 북한이 대화를 이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 파기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서 이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 해가지고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 트럼프하고 한 거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미국은 북한이 올바르게 결정할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걸 버리지 않겠다. 얘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니들이 뭐 약속 지킬 거라고 희망 갖겠다. 뭐 이제 외교적인 뭐 의례적인 표현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북한이 뭐 이런 식의 국제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뭐 위협적인 발언하는 거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네. 이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뭐 네. 뭔가 좀 굉장히 진정이 될 것 같고 2017년만 해도 뭐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가 그러면서 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막 계속 북한이 이보다 더한 위협을 계속 했죠. 네. 서울을 뭐 불바다 만들 수도 있다는 듯이. 그러다가 2018년에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뭐 그 뒤로 사실 진전된 게 없는 상태죠.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이 뭐 이런 식의 발언했다가 또 조금 태도 바꿨다가 또 그랬다 하는 거는 뭐 이때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있어온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일단 여기 로이터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 끝에 1950년에서 53년까지 전쟁, 한국 전쟁이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남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생각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오히려 그 점을 자꾸 보이고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지금 남한하고 북한은 분명히 지금 그냥 휴전 상태일 뿐이다. 그거죠. 네. 그래도 오히려 정작 한국 사람들은 그 상황을 굉장히 지금 잊고 있는 게 많이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건데 네. 북한이 저런 발언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만성이 돼서 늘 그러려니 하지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적을 해준 겁니다. 지금 예. 그 남한하고 북한은 휴전 상태일 뿐이라는 점을 네. 한번 이제 지적을 다시 해주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저런 발언한다고 무조건 흘려들을 일만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미 토론회도 여러 번 했고, 네. 후보들 간의 경선전이 치열한데, 여기에 지금 지난 힐러리요? 대통령 네. 선거 때 민주당의 그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네. 상원 의원 있었죠. 근데 네. 이 사람이 이번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은 저번에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다가 네. 이번에 다시 나올 일은 없고 이 박사님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하시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떨어지고서 다시 정치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죠. 없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힐러리가 2016년 샌더스하고 그 대결을 할 때 네.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좀 굉장히 강하게 샌더스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한테 빨려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다시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당시에 그렇게 말한 그 생각 지금도 그대로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샌더스한테 안 좋은 말이죠. 예. 같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지냈던 사람이 그렇게 비난을 한 거. 이 힐러리는 당시 자기 생각 그대로라고 하면서 왜 힐러리가 이렇게 샌더스에 대해서 지금 나를 또 세웠냐 하면 네. 샌더스가 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게 그 유력 대선 주자의 한 명인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그 네. 여성 유력 정치인한테 이 여성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데 사실 샌더스는 그 민주당 경선 주자들 중에서도 가장 좌파적인 거의 사실상 뭐 자기도 사회주의자라고 할 정도의 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보다도 이 뭐 남녀 차별 같은 거 반대해야 될 그런 가장 왼쪽에 가 있는 사람이 저런 식의 완전히 무슨 극우 보수 같은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힐러리가 평생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런 운동을 해오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 샌더스가 저러는 거는 한마디로 저 사람의 일종의 패턴이다. 저 사람 늘 원래 저런 식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가 뭐라 그랬냐면 샌더스가 자기 보고 자격 미달이라고 했지만 자기는 샌더스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이뤄놨다. 예. 하지만 그런데도 샌더스는 자기가 여성이라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는 듯이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힐러리에 대해서 공격했던 거나 이번에 워런 의원한테 샌더스가 그런 식으로 한 거나 이제 계속 이 여성이 대통령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 거는 민주당 이 대선 경선에서 어쩌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돼가지고 샌더스한테 뭐 상당히 안 좋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네요. 이게 샌더스하고 대결을 했던 힐러리가 직접 공개 비판한 거 여러 차례 있지만 네. 그뿐 아니라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최근에 제가 한번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대선 경선에서 샌더스가 저렇게 좀 지나치게 좀 너무 나간 발언을 자꾸 할 경우 그 급진적인 공약 내놓고 계속 할 경우 자기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상식적인 사람들은 샌더스가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공약이라고 내놓는 거나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러네요. 무슨 재원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뭐 모든 대학 국립주립대학 등록금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해주겠다 하여튼 무상 퍼주기 이거에 거의 뭐 끝판왕 같은 발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렇죠. 박원순 같은 사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퍼주기 소리 하면 또 좋다는 사람들 그래도 의외로 한 20-30% 있어요. 좌파들. 아무 생각 없는 예. 사람들 예. 있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거의 네, 비율도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저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뭐 이런 거에만 바라보고 사는 일하기는 싫고 맨날 실업수당 받을 궁리하고 예. 이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샌더스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예. 저 사람만 대통령 되면 우리 그냥 먹고 놀겠다. 진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아예 그러면서 그 샌더스를 지지를 하다 보니까 한 20-30%의 어떤 고정 지지층 같은 게 확보가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샌더스는 그거 믿고 자기는 대통령이 못 돼도 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자기의 영향력은 상당하지 한 거니까 그 정치권에서 적어도 죽을 때까지 연방 상원의원은 하고도 남겠다. 이 계산은 충분하죠. 이 샌더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회주의자 행세하고 부자 욕하고 부자들한테 돈 세금 다 뜯어서 나눠주자 맨날 이러지만 자기 자신도 뭐 호화주택에 몇 채씩 있고 별장이 있고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뭐 돈 버는 일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선거도 엄청 여러 번 떨어지고 과거에 그런데도 그렇게 부동산 재벌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재산 보유하고 입으로는 또 맨날 입만 열면 무상복지 퍼주기 부자들 세금 다 뜯어내야 된다 이런 소리 굉장히 이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급진적인 사회주의 공약으로 주로 젊은 층이 인기 모으는데 하여튼 이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힐러리든 뭐 오바마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힐러리나 오바마 전혀 좀 다른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인권 찾고 그러던 좌파들 중에 또 샌더스처럼 남녀 차별 이런 몸에 밴 인간들 또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갔던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됐던 중에 그런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 게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점 가지고 온갖 음해, 의혹, 이성 이런 공격들 했고 저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몇 번 봤습니다. 나름 막 진보적인 지식인이란 척하는 사람들인데 막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서 실제로 에이 저기 집에 이렇게 표현한 것까지 들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자체를 잘못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여자 대통령이 꼴보기 싫은 거구나 이런 걸 많이 그런 볼 수가 사람들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이게 미국에서도 사실 샌더스 같은 사람도 그런 의식이 이게 잘도 모르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때문에 아무래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좀비 정치인들이 있네요. 죽지도 않고 사이비들이죠. 한번 사이비 좌파들. 박재영 박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국에도 이 좌파가 하여튼 좀비같이 그냥 이것만 현란하게 하고 그냥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기는 진심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 지금부터 여성 정치인이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이런 원래 진보가 여성들을 더 말하자면 우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삐뚤어져 있으니까 말이 툭툭 나오다 보면 실수합니다. 이 좌파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비들 질립니다. 질려. 아주 위선자들, 이중적이고 나쁜 놈들.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맨눈으로 이렇게 쭉쭉쭉 댓글도 써주시는데요. 이 댓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다 읽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눈으로 감시하고 맨눈으로 지적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